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가족회의를 통해서 어떤 또 집안일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하셨는지, 또 서로 격려, 지지, 칭찬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모듈 3 응원하는 부모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코칭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응원하는 부모로서 또 나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칭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코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격려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코치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코치의 개념보다는 이제 코칭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 코칭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폴 김 교수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라고 말해서 이 코칭이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이제 코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비즈니스라든가 일반 상담에서도 이제 코칭이 개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또 코칭이 그 상대방을 굉장히 믿어주는 것들이 코칭 철학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믿어주는 만큼 아이들이 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형 학생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아이들이 크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이 함께 하면서 또 건강한 의사소통, 지지 격려하고 또 아이들의 생각들, 상대방의 생각들을 끌어내는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특히 양육과 더불어 생각한다면 이제 티칭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칭이 필요할 때와 코칭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 분별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 필요할 때는 또 코칭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관계를 맺는다. 이 부분에서 코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코칭이란 말은 16세기 헝가리 도시 코치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도시에서 4마리 끄는 마차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코칭은 이렇게 마차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도록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마차를 생각하면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차를 타면 내가 어디로 가주세요 하면 데려다 주죠. 택시도 지금의 택시와 또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탄 곳에서 어느 지점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 데려다 주죠. 그래서 그 원하는 목표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칭은 사실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코칭이 더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실제로 목회나 또 크리스천 공동체까지도 이 코칭이 적용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고, 또 교육계에서도 이 코칭을 적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칭의 철학을 좀 살펴보면 코칭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코칭의 철학은 모든 사람은 온전하다, 잠재력을 갖고 있다, 홀리스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리소스풀 해서 문제의 해답은 그 사람이 내면에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모든 사람은 창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해답을 내면에서 찾아내서 정말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코칭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제 ICF라고 국제 코치 연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내담자를 보통 이제 코칭에서는 클라이언트,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고 창의성을 일깨우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과 파트너 관계로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한국 코칭 협회가 있는데요.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 극대화, 여기서도 또 나오죠. 그리고 최상의 가치,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코치가 뭘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 타이슨이 얘기한 것들이 좀 더 코칭을 더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동기 부여를 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키워드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칭의 정의와 또 코칭 철학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코칭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요. 고객 중심, 피코치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중심이고요. 그리고 실행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려운 점들을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본인이 어려운 걸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의 강점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내가 이끌거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실 텐데요. 우리는 사실 누가 지시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런 충고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예스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한 것이 힘이 있고요. 그 결정한 것을 실행하려는 마음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코치는 이렇게 고객 중심, 피코치 중심이라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장 중심이죠. 그래서 아까 잠재력 확장, 가능성 확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긍정성을 가지고 성숙하게 또 성숙해지는 것, 비전을 갖고 사는 것 이런 것과 연결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또 실행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코칭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에서 액션 플랜 그래서 정말 변화하려면 우리가 사실 조금씩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조금씩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처럼 실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실행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코칭의 특성이고요. 옆에 그림 사진을 보시면 하이파이브 하면서 응원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코치는 언제나 응원자, 격려자로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뭘 다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응원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원자를 내 옆에 두는 것이다. 그것이 코치와 함께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칭을 이해할 때 다른 영역과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 두 가지 축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네 가지 분야, 코칭, 상담, 시칭, 컨설팅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주로 이야기하는지, 질문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서 한 축이 나눠지겠고요. 고객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대할 것인지 아니면 고객이 비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전문가로서 이제 고객을 대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영역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칭은 어떨까요? 네, 바로 질문을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고객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이 갖고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상담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은 코칭과 비슷하지만 상담가가 더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티칭은 어디 있을까요? 네, 답을 주로 제공하죠. 그러면서 고객은 비전문가, 학생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은 또 어떨까요?
네, 컨설팅도 답을 주로 제공하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나 이런 데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진단해 주세요 라고 이제 컨설팅에다가 의뢰를 하면 컨설팅은 진단을 해서 답을 제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칭과 상담, 티칭, 그리고 컨설팅이 다 다른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코칭 얘기하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상담과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물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담과 코칭을 설명드릴 때 저는 이게 수치화하는 것들이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상담은 마이너스 10에 있으신 분들이 0으로 올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칭은 0에서 플러스 10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야라고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문제, 어떤 과거의 정서적 영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회복해 가는 것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문제 영역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안정되는 것, 힘든 과정, 불안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코칭은 0에서 플러스 10으로 가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취감, 가능성, 미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웰빙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에 도달해서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요. 결국 코칭에서는 이런 영적인 어떤 과거의 고통조차도 결국 그것이 결핍이 내가 앞으로 성장하게 가는 어떤 동력이 됐다라고 보고 그것을 더 살아가는 어떤 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칭에서는 그 과거의 아픔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또 좋은 긍정적인 것을 찾았는지,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즐거움을 좀 사실 상담은 힘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코칭에서는 어떤 가치 있는 선택을 돕고 같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기 때문에 어떤 좀 유쾌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그래서 내담자를 문제를 가진 내담자라고 본다면 코칭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고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제로 코칭을 한 그 고객과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제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비유하실 수 있을까요? 요청했을 때 그분이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상담이었다면 그 터널에 언제부터 들어가게 됐는지, 그 안에 있는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탐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코칭에서는 그러시군요 라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그 터널에서 나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코칭은 문제를 탐색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미래를 먼저 가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질문을 받으신 분은 터널 안에 갇혀있는 것에 몰두해 있으시다가 갑자기 시야가 넓혀지게 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터널을 나갈 수 있다고요? 터널을 나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질문을 드렸죠. 터널에 나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놀라운 대답을 저에게 또 들려주셨어요. 제가 터널을 나간다면 아직도 터널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터널에서 나올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먼저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랬을 때 그분은 저부터 터널에서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떠올리고 해결된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분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신 거죠. 목표를 갖게 된 거죠. 내가 터널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시는 거죠. 나부터 터널을 나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실행 계획을 짜고 하나하나 조금씩 실천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하는 그런 코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코칭을 얘기할 때 제가 터널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상담과 코칭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되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코칭의 프로세스를 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코칭은 당연히 전문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함께 하는데, 고객의 비전과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액션 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결국 코칭 기법은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게 되는 부분이 이 코칭 대화법, 경청, 질문, 피드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칭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천 코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관점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코칭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이신 여러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인간이 온전하고 그 내면에 답을 갖고 있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을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내면을 극대화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 코칭을 크리스천 코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 코칭을 하는 것,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크리스천 코칭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코칭의 정의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국 기독교 코칭 학계에서는 크리스천 코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와 코치가 성령님을 통해 임파워링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네, 코칭에 대한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수평적 파트너십인 것은 코칭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게리 콜린스는 상담가였다가 기독 상담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제 크리스천 코치로서 은퇴하시면서 이제 코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힘을 돋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 크리스천 코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코칭의 특성을 살펴보면 결국 코치와 피코치, 고객이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성장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크리스천 코칭은 성령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래서 코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무한한 잠재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두 명이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자의 관계 안에서 크리스천 코칭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코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축복의 통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고객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 코칭의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코치가 하나님과 고객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 독특함, 고유의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사람을 통해 변화를 시작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치를 통해서도 우리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사역은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 코치도 같이 성장하는 것들 같이 이야기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청지기의 삶이 있죠. 그것을 각자 맡겨진 것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천 코칭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선 죄인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를 이루며 또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들을 격려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로의 영성, 안으로의 영성, 또 옆으로의 영성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크리스천 코칭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결돼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코치는 누굴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칭의 개념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코치로서의 또 모습들을 보여주셨는지 신기할 정도로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잠재력을 보는 비전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큰 일을 해나갈 것인지 그 잠재력을 보는 비전으로 신뢰와 기대와 존중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좋은 경청자셨죠. 정말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알기 위해서 정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그 여인과 얼마나 경청하시면서 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대화하시는지도 볼 수가 있죠. 또 능력 있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참 엉뚱한 질문을 하신다.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되지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것뿐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질문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질문이 150회 정도 나온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 있는 질문들이 이 코칭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참 멋있다. 그런 질문들을 저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들, 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시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또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고요. 또 이런 예수님의 최고의 코치라고 생각할 때 제자들도 코치의 삶을 살게 하신 결국 삶의 모델이 되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최고의 코치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칭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크리스천 코칭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잠시 휴식 시간 가지고요. 이제 부모 코칭은 또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